그럼 공매도가 재개되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제 개인 투자가분들이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령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기업 중에도 방산주라든가 막 주가가 차트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기업에 공매도가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막 걱정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일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해요.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오히려 주가가 더 오를 것 같고요. 펀더멘탈이 안 좋은 기업은 주가가 더 내릴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펀더멘탈이 많이 깨졌는데 깨진 만큼 주가가 덜 내려 있다. 그러면 차트상으로 밑에 많이 내려 있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공매도가 나와서 주식을 팔 것 같고, 여기 펀더멘탈이 좋은데 주가가 실적이 호전된 것만큼 오르지 않은 어떤 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매수세로 작용할 것 같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펀더멘탈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 가지고 승패가 결정되는 거지, 차트상으로 올라 있다 낮아져 있다 이거하고는 관련 없다는 거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이거 말짱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주식은 어떤 기업의 성적표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입니다. 오늘은 공매도 재개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공매도가 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공매도가 금지된 지가 제법 오래됐어요. 불법 공매도 이것 때문에 금지를 했고요. 이제 당국에서 전산 시스템도 다 구비를 하고 무차입 공매도 하는 거를 이제 금지를 시키고 제도를 많이 정비했어요. 전산 시스템도 완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공매도를 다음 주 월요일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전면적으로 이제 재개된다고 그럽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예요.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거는 빌리지도 않은 채로 가상의 주식을 갖다가 팔아버리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계좌에 잔고가 있어야 주식을 팔 수 있어요. 근데 기관 투자가분들이나 외국인 투자가들은 여러 개의 증권사를 거래하면서 잔고가 어디에 집계돼서 남냐 하면 펀드별이든 기관 투자가들 고유자산이든 증권 계좌에 남아 있지 않고 예탁원 거기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잔고를 위탁해서 대행해서 관리해주는 거기에 남아 있다는 거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개인 투자가들은 자기 계좌를 이렇게 보면 내가 몇 주가 있네 이게 보이잖아요, 그죠? 기관 투자가들은 펀드별로 잔고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단말기에서 직접 보여지지 않아요. 어디에 있느냐? 예탁원에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시중은행들도 그런 일을 했었어요. 지금은 KB만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수탁해서 계좌를 관리해주는 별도의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개의 증권사를 동시에 거래를 하니까, 가령 이제 삼성증권에도 거래를 하고, JP모건하고도 거래를 하고, 신한증권이랑도 거래를 하고, 이러니까 각각의 그 거래하는 증권사마다 일일이 다 수많은 종목들, 그 다음에 수많은 그 사고 파는 것들을 다 관리가 안 되니까 집중해서 한 대 모으는 거죠. 그래서 기관 투자가분들은 펀드별로 잔고를 계산하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날 매매가 끝나면 거래했던 모든 증권사로부터 매매 보고서가 와요. 매매 보고서가 오면 그걸 가지고 입력을 하는 거죠. 백오피스에 있는 직원들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집계를 해서 내 잔고가 얼마다 이렇게 이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게 되고, 그 결과는 예탁원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다 정보가 집계가 돼요. 그러다 보니 증권회사에서 주식 주문을 받았을 때 이 사람 계좌에, 이 펀드 계좌에, 이 기관 투자가 계좌에 주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동안은 확인하지 않고 팔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지금까지 전산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가령 뭐 A라는 주식이라고 그러죠. A라는 주식이 발행 주식이 1억 주야.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1억 주만 팔려야 되잖아요. 그죠? 모든 주주가 다 판다 했을 때. 그런데 기관 투자가가 만약에 모르고 2억 주를 팔자고 주문을 했다. 체결이 돼버려요.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가들이 자기 잔고를 특정 증권사가 법인부가 주문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그 잔고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러한 제도 때문에 그동안 국내에서 무차입 공매도 주식을 안 가지고 있으면서 주식을 갖다 팔아버리는 이런 것도 많이 있었다고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무차입 공매도 한 외국인 투자가나 국내 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가징금도 물리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전산으로 다 정말로 주식을 빌려서 잔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나서 이제 매독해 하는 제도를 다음 주 3월 31일부터 제도를 개선해서 공매도를 이제 전면적으로 시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 직전까지는 코스닥 150, 코스피 200 이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했었고 그 무차입 공매도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완비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 그런데 지금 다음 주부터는 전 종목의 공매도가 가능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도가 좀 바뀐 거죠. 바뀐 거고 공매도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주식을 먼저 파는 거니까요. 그죠?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파는 거니까 주가가 내려야 이익이죠. 주가가 내려야 이익이니까 공매도 투자자들은 대부분 다 거기도 이제 우리가 주식을 거래할 때 하나는 위로 올라갈 게 예견되는 게 있고 자기가 공부해 봤더니 얘는 너무 비싸. 얘는 내려갈 것 같아. 그럼 그걸 빌려서 먼저 파는 거죠. 먼저 팔고 그 대신에 주식을 빌렸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이자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빌리는데 어떤 수수료 같은 게 들어가고 그 수수료는 원래 이제 주식을 갖고 있던 대여해 준 사람에게 수수료가 이제 지급되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공매도를 했는데 밑으로 안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면 손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매도 투자자들이 우리 그분들이 생각하신 것처럼 다 돈 버는 게 아니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서 먹는 것보다 그 팔아서 먹는 게 더 어려워요.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 참 주식 사서 먹기도 어려운데 팔아서 먹으면 훨씬 쉬울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발행 주식 수는 정해져 있는 거고 돈은 무한대잖아요. 그죠? 만약에 어떤 운용사가 헤지펀드가 어떤 주식을 공매도를 많이 쳤다. 그래서 그걸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어. 그래서 야, 요놈 혼내주자. 그래가지고 만약에 대중들이 단결할 수 있다면 우르르 달라들어서 그걸 계속 사버리는 거예요. 사버리면 위로 주가가 막 올라가겠죠. 그러면 거기도 이제 로스컷을 해야 되니까 로스컷 하는 거를 숏스퀴즈라고 그러죠. 할 수 없이 상환하는 것, 공매도했던 걸 사서 갚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쉽진 않죠, 그죠? 왜냐하면 단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올라가면 누구나 팔고 싶어지고 이러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증시 역사에 공매도해서 파산한 사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 번 있어서 공매도 투자자들은 사실은 공매도를 한 순간부터 그 주식에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거의 노예 상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사서 갖기 전에는 영원히 그 주식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 반드시 사서 갚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공매도 투자자들은 이제 주식을 산 사람하고 달리 이자 비용을 내잖아요. 빌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공매도에서 돈 벌기가 의외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서 아마도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야,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공매도 투자자들만 돈 많이 벌겠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개인 투자가분들도 이제 역방향으로 가는 ETF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뭐 개인 투자가도 이제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있는데 막상 해보시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건 이제 제가 경험이 좀 있어서 그래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하여튼 그런 거에 미리 팔아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좀 자기가 상환하는 그렇게 돈을 버는 건데 만만치 않다 이렇게 전체적인 아웃룩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정작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부터 드릴 말씀인데요. 그럼 공매도가 재개되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제 전체적인 수급으로 봤을 때는 공매도 전략이 주식을 판다는 거니까 롱숏 펀드라는 건데 롱숏 펀드는 대부분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같은 국가 내에서 롱숏 하는 거, 같은 섹터 내에서 롱숏 하는 것도 있고 또 같은 국가 내에서 어떤 산업별로 롱숏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글로벌로 롱숏을 하는 거죠. 똑같은 기술 기업인데 서울에도 상장이 돼 있고 일본에도 상장돼 있고 미국에도 상장돼 있다. 그런데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보다가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이 더 주가가 높다. 주가가 높다는 건 밸류 기준이고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주식을 파는 거죠. 팔아서 미국 걸 사고. 근데 국가별 롱숏은 거의 안 한다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국가별로 그 거래되는 자본시장의 유동성 규모도 다르고 주주 환원도 달라서 밸류에이션이 틀리기 때문에 수평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가령 미국에서는 PER이 21배가 적정하다 그러고 한국에서는 PER이 뭐 12배가 적정하다 그런다. 그래서 그런 미국 주식을 팔고 한국 와서 사서 그 주가가 오르느냐 안 그러잖아요. 그죠? 시장 PER이 다르기 때문에. 정작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요 섹터 내에 롱숏 하는 거, 한국 시장 자체 내에서 롱숏 하는 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인가 이걸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펀더멘탈. 그러니까 롱올리로 우리가 주식을 사서 먹을 때 하고 똑같은 마인드가 여기에 작용되는 거고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오히려 주가가 더 오를 것 같고요. 펀더멘탈이 안 좋은 기업은 주가가 더 내릴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때 이제 펀더멘탈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개인 투자가분들이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령 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기업 중에도 뭐 방산주라든가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또 뭐 삼양식품 뭐 이런 막 주가가 차트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죠? 아, 그런 기업에 공매도가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막 걱정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일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해요. 펀더멘탈이 많이 깨졌는데 깨진 만큼 주가가 덜 내려 있다. 그러면 차트상으로 밑에 많이 내려 있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공매도가 나와서 주식을 팔 것 같고 여기 펀더멘탈이 좋은데 주가가 실적이 호전된 것만큼 오르지 않은 어떤 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매수세로 작용할 것 같다. 제가 왜 그렇게 전망을 하냐 하면 해치펀드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서 공매도가 금지됐을 동안에는 매수 매도를 소위 플레이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해치펀드들은 레버리지를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진 돈이 조금밖에 없더라도 어떤 주식을 팔아요. 공매도를 해요. 그 펀더멘탈이 악화됐는데 악화된 것만큼 안 내렸거나 펀더멘탈이 좋아지지 않는데 스토리로만 그냥 좋은 이야기로만 올랐거나 이런 주식을 팔 거라고요. 팔아서 거기서 생긴 돈이 있잖아요. 그 돈으로 펀더멘탈이 좋아졌는데 덜 오른 주식을 살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 시장 거래의 유동성이 늘어날 거고 늘어나면서 그 유동성의 방향은 펀더멘탈 좋은 쪽으로는 사자가 들어올 거고 펀더멘탈이 안 좋은데 공매도가 안 돼서 공매도 기능이 없어서 가격 발견 기능이 없어서 덜 내려갔거나 너무 올랐거나 이런 펀더멘탈 대비해서 과도하게 많이 기업 가치가 부풀려진 기업들에 대해서 거기는 매도가 나올 거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공매도가 금지된 기간 동안에는 사실상 롱숏을 추구하는 헤지펀드들은 국내 시장에서 플레이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됐으니까 그런 펀드들이 활동을 하면서 펀더멘탈을 발견하는 속도가 3월 31일 이전보다가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가팔라지는데 이것도 똑같이 펀더멘탈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 가지고 승패가 결정되는 거지 차트상으로 올라 있다 낮아져 있다 이거하고는 관련 없다는 거죠. 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뭐 골이 깊으면 뭐 산이 높다 이거 말짱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주식은 어떤 기업의 성적표이기 때문에 기업의 펀더멘탈이 좋아졌는데 주가가 더 올랐다. 이번 기회에 더 오를 것 같고 만약에 펀더멘탈이 나빠졌는데 불구하고 주가는 무슨 테마에 엮여서 많이 올랐다. 그러면 그런 주식은 이번에 이제 된소리를 맞게 되고 그런 현상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부분도 제가 반드시 고려를 해야죠. 모든 공매도 투자자들이 현명할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주식시장의 모든 제시된 호가는 사실상은 현명하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잘못 생각하고 차트상으로 많이 올라 있다는 이유로도 공매도가 안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아마 그런 건 비율로는 현저히 낮을 거예요. 공매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그랬을 때 그런 전략을 하는 펀드들이 또 열심히 공부도 할 거고 펀더멘탈이 반영해서 팔 주식, 살 주식 고를 거다. 그 대신에 공매도 하는 사람들 중에 못된 사람들도 있어요. 가령 뭐 주식을 팔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 비중이 높고 우리나라가 한 50%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 일부러 팔 때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이용해서 팔아서 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이러면 야 외국인 증권사가 주식을 파네 이래서 주가가 막 떨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아주 악질적으로 하는 그런데도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혼나겠죠. 주가를 결정하는 건 기업의 실적이니까 결국 지나고 나면 이제 좀 혼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별로 걱정할 게 없다.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절대로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공매도 가지고 뭐 너무 막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아이고 우리 시장 큰일 났네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공매도 시작된다 그래서 펀더멘탈 좋은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좋다. 펀더멘탈이 반영되는 속도가 빨라진다. 왜냐? 공매도를 전략으로 쓰고 있는 펀드들은 그동안 활동을 못했는데 그러면 이제 나쁜 기업은 더 빨리 주가가 나빠질 거고 좋은 기업은 더 빨리 주가가 레벨업 될 거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미꾸라지 같은 펀드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일부러 막 겁주고 막 알라들 손목 비틀고 이런 것도 없잖아 있을지도 모르는데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져서 이제 기록이 다 남고 무차입 공매도가 우리나라에는 법으로만 금지되어 있었고 실제로는 해도 그걸 알 길이 없었는데 이제 그걸 전산으로 구비를 했다 그러니까 그 제도가 이제 완비가 됐다. 그래서 무차입 공매도는 없을 거다. 그리고 요거는 또 꼭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 그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으면 뭐 외국인 투자가가 떠나고 우리나라가 선진 시장으로 분류되는데 예를 들어 모건 스탠리 지수에 선진 지수로 편입되는가 여부가 공매도하고 관련이 있다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홍콩 시장이 선진 시장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홍콩 시장에 모든 종목이 공매도가 가능하지 않아요. 그 몇 개 종목들만 어떤 지수하고 연관이 있는 몇 개 종목들만 공매도가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걸 보더라도 공매도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진지수에 편입이 안 된다. 이거는 안 맞는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기업들이 잘해서 시가총액이 커져야 되죠.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GDP 규모가 커지게 되고 그러려면 우리나라 증시 시가총액이 커지려면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야 돼요. 나라의 GDP가 커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국 시장이 점점 커지게 되고 미국 시장이 뭐 원래 크고 그런데 우리 GDP 규모가 더 자라지 않으면 원래도 지금 성장률이 낮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진시장으로 편입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구간인 거지. 이게 뭐 증시 제도 때문에 그러다 이건 전혀 아닌 것 같고, 또 하나가 외환시장,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그래도 이번에 그 개선이 되면서 작년 말부터 개선이 됐나요? 그 외환시장 거래를 새벽 2시까지는 지금 열어놨어요. 종전에는 우리 증시 마감할 때 외환시장도 같이 마감했어요. 24시간 열려 있어야 되는데 안 열려 있는 거죠. 그 24시간 열려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거의 G7 국가는 다 열려 있다고 보셔도 되고, 싱가포르도 24시간 그 외환시장이 열려 있고, 일본도 열려 있고, 근데 우리는 지금 조금 이제 많이 그래도 개선을 해서 새벽 2시까지 열려 있어요. 근데 새벽 2시부터 우리 외환시장이 문을 여는 아침 9시까지는 외환시장이 닫혀 있어. 그것도 이제 우리 증시를 선진시장으로 이제 그 분류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라고 모건 스탠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요, 우리나라의 롱숏 펀드, 제가 2번째 매니저예요. 그런데 이런 그 주식 롱숏은 아니었고, 그때는 공매도 자체가 없어서 선물을 숏하고 현물을 롱해서 이제 알파를 추구해서 손님에게 무위험으로 돈 벌어준다라는 펀드를 한 1,700억짜리 정도 펀드를 운영을 했었어요. 내가 그걸 펀드를 인계받았을 때 기준가가 983원 정도 했어요. 마이너스라는 거죠. 기준가가 1,000원이 기준이니까. 그게 쉽지 않았으니 펀드가 설계된 이후에 내 앞전에 매니저가 내가 그 펀드 맡기 전에 한 2년 반 동안 1,000원짜리를 983원이면 한 1.7% 마이너스를 만든 거죠. 그죠? 제가 그거 10개월 만에 1,100 얼마 해가지고 펀드 청산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치펀드. 우리나라 해치펀드가 도입됐을 이게 2012년, 2013년 그 무렵이에요. 제가 최초의 해치펀드 운용사 대표였죠. 해치펀드도 하는, 제가 대신자산 운용에 취임해서 한 일이 해치펀드 운용본부 만드는 것도 만들었어요. 글로벌 운용본부도 만들고. 그래서 이거 숏해서 돈 먹기 어렵다는 거를 절감했죠. 그때 우리 그 해치펀드 매니저가, 제가 이제 운용에는 전혀 간섭을 안 해서, 그때 저는 경영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막 모든 해치펀드들이 돈 벌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못 벌어요. 정말로 어려워요. 뭐 이벤트 드리븐, 롱숏, 그 다음에 매크로, 쉽지 않아.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주식 사서 먹기도 어려운데 팔아서 먹기는 더 어려워,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의 발행 주식 수는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주 지분 빼고 못 빼고 이러면 전체 유동 주식이 뭐 30%, 40%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누가 막 진짜 그 중에서 한 5%를 어떤 펀드가 공매도를 쳤다. 그게 시장에 알려졌다. 난리나. 우리가요, 주식을 공매도를 안 해놓으면 올라도 안 사면 그만이잖아. 근데 공매도 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야 돼요. 그리고 또 이거 있어요. 주식을 산 사람은요, 돈을 잃으면 최대로 잃는 게 몇 %예요? 100%죠. 공매도는 안 그래. 무한대야. 이론적으로. 10,000원에 샀어. 근데 주가가 유지가 돼서. 그럼 딱 100% 10,000원을 잃는 거잖아. 근데 10,000원에 공매도 친 사람이 주가가 80,000원이 됐다. 얼마 잃을까요? 자기가 투자한 금액의 8배를 잃는 거예요. 800%를 잃는 거라고. 그래서 공매도 한 사람은 한순간부터 사실은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때 데리고 있던 해치펀드 매니저 얘기예요. 대표님, 이거는 PR도 비싸고 어쩌고 반드시 이거는 내려가야 맞는데 얘가 진짜 누가 장난치는지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펀더멘탈이 반영되지 않은 거니까 나 거기다가 공매도 할게요. 그래서 내가 그래 봐라 이랬거든요. 계속 올라요. 그래서 그거 팔고 다른 거 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령 H 고 주식을 공매도를 하고 예를 들어 J 주식을 샀어. J 주식은 또 내려. 얘는 오르고. 그럼 막 2배, 3배 손해 났잖아요.
롱숏 투자가 원금을 잃는 속도는요, 엄청 빨라요. 산 거에서 50% 내리고 판 거에서 50% 오르면 일단 올인이야. 그런데 롱올리 한 사람은 산 게 100% 내려야 올인인데, 롱숏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 거에서 내리고 판 거에서 오르면 두 개가 합쳐지는 거니까. 그래서 공매도 투자자들이 펀더멘탈을 더 중시 여겨서 불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은, 좋은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전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공매도에 관련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모르면 두렵죠. 공포는 미지에서 나오죠. unknown 상태, 모르는 거, 모르면 그게 공포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그죠? 우리 오늘 공매도 관련해서 주섬주섬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